반갑습니다. 토토홈즈 스포츠 분석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의 댓글에 스포츠 카페를 기재해 두었습니다. 가입권료 없이 입장하실 수 있으니 스포츠 카페에서 추천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산프레체 히로시마와 쇼난입니다. 산프레체 히로시마는 홈에서 열리는 이번 컵대회 8강 2차전에서 반드시 승리를 거둬야 하는 상황입니다. 1차전 원정에서 쇼난에게 2대3으로 패하며 불리한 위치에 섰지만 여전히 뒤집을 수 있는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일정에서는 대표팀 차출로 인한 결장이 발생했는데 골키퍼 오사코 케이스케와 수비수 아라키 하야토가 일본 A대표팀에 소집되면서 이번 경기 명단에서 제외됩니다. 오사코는 주로 백업 역할을 맡던 선수이기에 직접적인 전력 손실은 크지 않지만 아라키의 경우 리그에서 로테이션 멤버로 활약하며 일정 부분 수비 뎁스를 책임져왔던 자원이어서 벤치 폭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주전 자부심을 지닌 김패밀리 히가시 슌키, 카와베 하야오, 아슬란 그리고 부상에서 복귀한 오시마 료타 등이 정상 출전이 가능하며 여름 이적 시장에서 영입한 발레르 제르맹 역시 공격 옵션으로 고삐를 당길 전망입니다. 히로시마는 최근 리그와 컵 대회를 통틀어 평균 점유율이 리그 상위권을 기록하며 공격적인 운영을 보여왔고 이번 경기 역시 홈의 이점을 활용해 빠른 패스 전환과 측면 침투로 쇼난을 몰아붙일 것으로 보입니다. 쇼난은 1차전에서 승리를 챙기며 2차전에 유리한 고지를 점했지만 원정에서 강한 압박을 견뎌내야 하는 부담이 큽니다. 이번 대표팀 소집 기간 동안 주전급 자원 중 특별히 빠진 선수는 공식 명단 기준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며 따라서 루이스 펠리피, 오노세 코스케, 주장 스즈키 아키토를 비롯해 기존 전력이 그대로 출전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팀 전체적으로 최근 리그에서 잦은 실점으로 불안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직전 간바 오사카전에서 4대5로 패한 것을 포함해 수비라인의 견고한 부족이 계속 드러나고 있으며 컵대회에서도 점유율을 내주고 빠른 역습에 의존하는 전술이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중원에서는 히라오카 타이오가 많은 활동량을 기록하고 있고 오다 유타로 역시 넓게 움직이며 공간을 창출하지만 팀의 득점 루트는 여전히 루이스 펠리피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번 원정에서도 수비를 두텁게 하고 역습을 노릴 가능성이 높지만 주력 수비수들의 집중력 저하가 반복된다면 다득점을 허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번 경기는 히로시마의 주도권 장악과 쇼난의 수비적 대응이라는 분명한 구도가 그려집니다. 히로시마는 대표팀 차출로 인해 골키퍼와 수비진의 일부 자원이 빠지기는 했으나 주축 전력이 모두 건재한 만큼 기존 강점인 볼점유율과 체계적인 빌드업으로 경기를 지배할 것입니다. 제르맹, 카와베, 오시마 등의 조합은 중앙 돌파뿐 아니라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충분히 위협적이며 후반부에 들어서는 상대의 체력이 떨어지는 시점에서 결정적인 추가 득점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쇼나는 루이스 펠리피를 중심으로 역습의 활로를 찾겠지만 히로시마가 내려앉은 블록을 허용하지 않고 지속적인 압박을 가할 경우 공격 전개가 단조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이번 경기는 히로시마가 홈의 압도적인 분위기와 전방 집중력으로 다득점을 올리면서 반전의 기회를 만들 전망입니다. 히로시마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김포FC와 천안시티입니다. 김포FC는 이번 시즌 홈에서 안정적인 경기 운영과 함께 꾸준히 승점을 쌓아오고 있습니다. 최근 8일간 공식 경기를 치르지 않아 체력적으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이번 경기에 대비한 만큼 선수단의 컨디션은 최상위 수준입니다. 팀의 공격을 이끄는 핵심 자원으로는 브루노 파라이바가 있습니다. 그는 이번 시즌 7골 2도움으로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페널티 박스 내 위치 선정과 마무리 능력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디자우마가 5골 1도움으로 이선에서 힘을 더하고 있고 김종민은 4골 3도움을 기록하며 득점과 전개 모두에 관여하면서 전방에서 다양한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3명의 공격 자원은 모두 최근 5경기 연속 출전하고 있어 경기 감각도 최상입니다. 팀 전술적으로는 3-5-2 형태를 주로 활용하면서 중앙을 두텁게 가져가고 홈에서는 중원 장악과 좌우 측면 전환으로 득점을 창출하는 패턴이 뚜렷합니다. 최근 경기 기록을 보면 경기당 평균 1.1골 이상 득점하고 실점률은 0.6 수준에 불과해 수비 안정성과 공격 효율성을 동시에 갖춘 모습입니다. 상대 압박에 흔들리는 경우도 있으나 홈에서의 패스 성공률이 높은 편이기에 후방 빌드업에서 쉽게 흔들리지 않는 강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맞대결에서도 김포FC가 경기를 주도하면서 천안시티의 공간적 약점을 공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천안시티는 원정에서 좀처럼 안정적인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원정 경기에서 경기당 평균 1.7 실점을 기록할 만큼 뒷공간 노출 문제가 심각하며 공격에서도 경기당 득점이 0.7 수준에 머물러 있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팀 내 공격 옵션이 아예 부재한 것은 아닙니다. 파브레가 이번 시즌 6골 1도움으로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 중이고 툰까라는 5골 2도움으로 중원에서 득점과 연결 모두를 소화하며 상대 수비를 위협합니다. 또 한때 국가대표 공격수로 활약했던 이정엽이 4골 1도움을 올리며 경험과 골 결정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3명이 모두 최근 출전을 소화하며 전력에서 큰 차질은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팀 전술의 단조로움과 탈압박 실패 확률이 높다는 점입니다. 원정에서는 상대의 강한 압박 속에서 빌드업이 자주 끊기며 곧바로 역습을 허용하는 경우가 늘어납니다. 패스 정확도 역시 약 77% 수준으로 비교적 낮아 압박을 받는 경기에서 실수가 연쇄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더불어 천안시티은 교체 자원 활용 측면에서도 경기 후반에 상대보다 밀리는 경우가 잦고 선수층의 깊이가 부족한 만큼 경기 중반 이후 집중력 저하가 고질적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 역시 원정에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릴 결정적 장면을 만들어내기 어려울 수 있고 결국 파브레와 툰가라, 이정엽의 개인 역량에 의존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번 경기는 전력과 흐름 모두 김포FC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경기라 할 수 있습니다. 홈에서의 안정감과 핵심 공격진의 꾸준한 득점 감각 그리고 실점률이 낮은 강점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운영으로 경기를 풀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천안시티는 원정에서 수비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으며 공격에서의 창의성 부족으로 인해 패턴이 읽히면서 득점 전환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김포FC가 최근 홈 경기에서 실점을 최소화하며 경기를 이겨냈다는 점, 그리고 천안시티가 원정에서 연이어 한 점차 패배나 다득점 패전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이 상반된 결과를 뒷받침합니다. 김포FC는 브루노 파라이바와 디자우마, 김종민의 삼각 편대를 축으로 하여 상대 중원을 압박하고 후반 교체 카드 활용을 통해 경기 흐름을 더욱 안정시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천안시티는 개인 능력에 기대며 득점 기회를 노리겠지만 상대 수비를 뚫기에는 조직력이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김포FC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다음 경기 분석에 앞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영상의 댓글을 확인해 보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있습니다. 영어를 클릭하시면 스포츠 카페로 연결됩니다. 스포츠 카페에서 변동되는 배당과 흐름에 대한 이슈 및 최종 조합 픽을 더욱 더 자세하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스포츠 카페에 입장하셔서 최종 조합 및 세부적인 분석을 확인하시면 더욱 더 효과적으로 승률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가입권료 없이 운영하고 있으며 부담 없이 아무나 입장 가능하니 꼭 참여하시길 권장드리는 바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부천FC와 인천유나이티드입니다. 부천FC는 이번 경기에서 중요한 전력 누수를 안고 나서게 됩니다. 팀의 중원 핵심인 박현빈이 대표팀 소집으로 제외되면서 볼 배급과 탈압박 전환력에서 공백이 발생하고 측면 수비 라인에서는 티아깅요가 경고 누적으로 출전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상대 측면 공략 및 중원 장악력 저하로 직결되는 부분이어서 전술 운용에 상당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다만 공격 라인에서는 바사니, 몬타녀, 조수철이 모두 최근 경기를 지속적으로 소화하며 컨디션과 호흡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바사니는 현재 팀 내 최다 득점자인 동시에 도움도 4개를 기록하며 전방에서 가장 위협적인 옵션이고 몬타뇨는 8골 2도움으로 결정적인 순간마다 골망을 흔들어 왔습니다. 조수철 또한 6골 5도움으로 중원과 공격진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담당하며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부천FC는 이번 시즌 홈에서 2점차 이상의 승리에 자주 성공하며 공격 효율성이 높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중원과 수비에서의 결장이 경기 운영에 분명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천FC는 측면과 이선을 활용한 빠른 공세와 동시에 남은 자원들의 조직력을 극대화해야만 인천유나이티드의 압박을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인천유나이티드는 이번 경기에서 더욱 큰 전력 약화를 경험합니다. 팀 내 최다 득점자 무고사가 몬테네그로 국가대표 차출로 출전하지 못하게 되었고 백민규, 최승구, 박승호 역시 연령별 대표팀 소집으로 빠지게 되어 주전 자원 4명이 대거 이탈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제르소까지 직전 경기에서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해졌는데 제르소가 이번 시즌 8골 8도움으로 팀 내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 손실은 치명적입니다. 전방에서의 핵심이 빠진 만큼 인천유나이티드의 공격 효율은 평소 대비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신 김도혁과 바로우가 남은 주요 자원으로 공격을 주도해야 하는데
김도혁은 7골 6도움으로 꾸준한 득점과 연계를 제공하고 있으며 바로우 또한 6골 5도움으로 측면과 전방에서 폭넓은 활동량을 바탕으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드는 선수입니다. 인천 유나이티드는 이번 시즌 원정에서 안정적인 수비 전환과 효율적인 압박으로 강세를 보여왔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공격 자원의 대거 결장으로 인해 수비적으로 내려앉고 역습 한두 번의 기회를 노리는 형태에 그칠 수밖에 없을 전망입니다. 따라서 이번 더비는 인천 유나이티드 역시 전력 누수로 인해 승리를 가져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두 팀 모두 결장 변수가 겹치면서 팽팽한 접전 양상으로 흐를 가능성이 큽니다. 부천FC는 바사니, 몬타녀, 조수철의 공격 삼각편대가 활발히 움직이며 충분히 인천 유나이티드의 수비를 흔들 수 있지만 중원에서 박현빈의 공백과 측면 수비 라인의 약화는 인천 유나이티드의 빠른 역습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인천 유나이티드는 무고사와 제르소라는 막강한 공격 자원을 동시에 잃었고 여기에 백민규 등 중원 자원까지 빠진 상황이라 평소 수준의 압박 강도와 공격 전환을 이어가기 힘들 전망입니다. 결국 부천FC는 홈 강세와 공격진의 창의력으로 기회를 만들고 인천 유나이티드는 잔존 전력으로 최대한 버티며 반격을 노리는 경기 그림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두 팀 모두 핵심 결장으로 인해 경기력의 완성도가 크게 떨어진 상태라는 점에서 승부가 극적으로 갈리기보다는 서로 득실을 주고받으며 균형을 이루는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합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화성FC와 충남아산입니다. 화성FC는 최근 4경기 연속 무패를 이어가며 꾸준한 조직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여름 이적생으로 합류한 데메트리우스가 빠르게 팀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으면서 공격 전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직전 안산과의 경기에서는 그림 같은 프리킥 결승골을 터뜨리며 팀 데뷔골을 기록했을 뿐 아니라 전방에서의 패스 연결과 수비 가담에서도 능동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며 경기 전반을 주도했습니다. 루안, 알툴, 유병수와 함께 공격 라인을 형성하고 있는 점 또한 화성FC의 공격 전술 다변화에 힘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기에서는 수비수 박준서가 누적 경고로 인해 결장하게 되어 후방 안정감에 일정 부분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체 로스터에 큰 변동이 없고 최근 수비가 꾸준히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어 조직적으로 무너지는 일은 쉽게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홈에서는 평균 0.77득점, 0.85 실점을 기록하며 많은 득점은 아니지만 공수 균형을 비교적 잘 유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결국 화성FC의 승부 포인트는 새로운 핵심 공격수 데메트리우스와 기존 외국인 자원 루안을 중심으로 상대 수비를 얼마나 흔들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충남아산은 직전 인천과의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경기 운영 능력을 다시금 입증했습니다. 손준호와 한교원을 비롯한 베테랑 자원들이 중심을 잡는 가운데 데니손과 아담, 김종민이 공격의 축을 맡아 팀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특히 데니손은 득점과 도움 모두에서 팀 내 최상위권을 다투며 충남아산 공격의 핵심으로 활약 중이고 김종민은 득점과 기회 창출 능력을 겸비한 자원으로 꾸준히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습니다. 원정 경기에서 기대득점 수치가 평균 1.3대에 이르러 공격적 기대치는 나쁘지 않지만 실점률 또한 비슷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 경기 후반 집중력 저하가 잦다는 점은 이번 경기에서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충남아산은 최근 실점의 절반 이상을 경기 종료 15분 이내에 허용했으며 이로 인해 리드를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두 차례 맞대결 모두 1대1 무승부로 끝났듯이 상대와의 대결 구도가 팽팽했고 감독 간 전술 대결 역시 단단한 수싸움 형태로 이어져 온 바 있습니다. 특히 원정에서는 수비적으로 버티면서도 역습과 세트피스를 활용하는 전술적 강점을 살려 꾸준히 득점을 올려왔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에서도 실리적인 접근을 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번 맞대결은 화성FC의 새로 합류한 데메트리우스 효과로 공격 전술 폭을 넓혔다는 점과 충남아산이 노련한 베테랑 선수들을 중심으로 조직적 운영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구도가 형성됩니다. 화성FC는 최근 홈에서 극단적인 다득점이 드물었고 대부분 한 점차 승리 혹은 무승부 양상을 이어왔습니다. 충남아산 역시 원정에서 뚜렷하게 다득점 승부를 만들어내기보다는 2득점 내외에서 승부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팀 모두 수비 조직의 집중력이 높지만 후반부 집중력 저하는 공통된 약점으로 지적되며 이는 오히려 서로 득실을 주고받는 균형적인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올 시즌 두 차례 맞대결 모두 1대1로 끝난 전력이 있으며 현재 양팀의 컨디션과 결장 변수, 공격 패턴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비슷한 양상이 재현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특히 화성FC는 데메트리우스라는 새로운 공격 루트를 갖췄지만
충남 아산이 베테랑 라인을 통한 경험으로 경기 균형을 잡을 것이라는 점에서 뚜렷한 승부차를 만들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가시화와 요코하마 마리노스입니다. 가시화는 이번 대회 8강 2차전을 유리하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1차전에서 원정에서 요코하마 마리노스를 상대로 4대1 대승을 거둔 덕분에 홈에서는 한결 여유 있게 경기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표팀 차출 변수는 반드시 감안해야 합니다. 올 시즌 팀의 최전방 핵심 골잡이였던 마오 호소야가 일본 A대표팀 소집으로 이번 경기 출전이 불가합니다. 호소야는 이번 시즌 가시와 레이솔의 리그와 컵 경기에서 모두 득점 선두를 달릴 만큼 결정적인 자원이었기에 그가 빠진 자리는 반드시 대체가 필요합니다. 다행히 카키타와 세가와가 최근 경기에서 나란히 득점을 기록하며 호소야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중원에서 디에고가 버티며 후방 빌드업과 최전방 연결고리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시와는 올 시즌 홈 경기에서 평균 2골 이상을 득점하며 다득점 경향을 보였고 최근 리그에서도 우라와 아비스파 등을 상대로 연전 연승을 거두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비 라인 또한 최근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역습 상황에서 집중력을 발휘하며 실점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여기에 시즌 내 이적 시장에서는 주전급 이탈이 전무했고 선수단 체력 소모도 적어 최고의 전력으로 홈 경기에 나설 수 있습니다. 요코하마 마리노스는 1차전에서 뼈아픈 홈 패배를 당하며 이번 원정에서 반드시 다득점 승리를 거둬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팀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리그와 컵 대회를 통틀어 최근 5경기에서 1승 1무 3패에 그쳤고 특히 원정에서는 연속 무득점 혹은 한계적인 공격 전개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요코하마 마리노스의 전술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빌드업과 측면 전개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서 마무리가 아쉽습니다. 1차전에서도 59%라는 점유율을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유효 슈팅은 단 2차례에 그쳐 극도로 비효율적인 장면을 반복했습니다. 팀 내 대표팀 차출자는 이번 소집에서 없기에 모든 주전 자원을 동원할 수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나 공격 전개 루트가 단조롭다는 단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소 연령대가 높은 공격수 자원의 활용도가 꾸준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중원의 젊은 선수들이 상대 미드필드 압박에 대응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수비에서도 1차전에서 드러났듯이 역습 차단에서 심각한 문제를 보였고 한순간의 전환과 공간 침투에 취약한 모습을 반복했기에 이번 원정에서도 대량 실점 위험은 상존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두 팀의 상황을 종합하면 경기 구도는 분명합니다. 가시와는 간판 스트라이커 호소야 결장이란 악재가 있지만 카키타, 세가와 등 대체 자원들이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고 홈 2점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중원에서의 디에고와 후방 수비 라인의 집중력이 유지된다면 요코하마 마리노스의 측면 전개를 상당 부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반면 요코하마 마리노스는 공수 양면에서 극적인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나 최근 원정 득점력 부족과 수비 라인의 공백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불안이 큽니다.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포메이션을 채택하겠지만 이는 오히려 가시와의 역습에 의해 무너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가시화가 홈에서 안정적인 득점력을 보여주며 우위를 점하고 요코하마 마리노스는 한 골을 만회하더라도 수비 안정성 결여로 승부를 뒤집지는 못할 것이 유력합니다. 가시화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가와사키와 우라와입니다. 가와사키는 이번 대회 8강 2차전을 홈에서 치른다는 점에서 유리한 여건을 안고 있습니다. 1차전 원정에서 우라와와 1대1로 비겼고 전반적으로 점유율과 패스 성공률에서 앞섰던 만큼 자신들의 스타일을 유지한다면 유리하게 경기를 풀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리그에서도 마치다를 상대로 5대3 승리를 거두고 나고야와의 대결에서는 4대3으로 신승을 거두는 등 다득점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공격 전개에서 이선 자원들의 연계가 활발하며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강점을 꾸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컵 대회에서도 1군 위주로 명단을 꾸리며 전력 집중도를 높였는데 최근 몇 달간 이적 시장에서는 특별한 영입이나 이탈이 없어 팀 조직력에 큰 변화가 없다는 점도 플러스 요인입니다. 무엇보다 공식 명단 기준으로 대표팀 차출에 따른 핵심 자원 결장이 확인되지 않아 가용 가능한 베스트 멤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은 이번 경기 준비에서 매우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가와사키는 홈 2점을 활용해 초반부터 주도권을 쥐고 중원 장악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라와는 1차전에서 상대보다 적은 점유율에도 불구하고 슈팅 수에서 근소하게 앞서며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최근 리그 성적을 보면 니가타전에서는 1대0으로 승리했으나
FC 도쿄전에서는 1대2 패배, 가시와와의 경기에서 2대4로 크게 무너지는 등 기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컵 대회에서는 전통적으로 강한 저력을 보여왔고 공격진에서는 아베 히로키를 포함해 경험 많은 선수들이 여전히 건재합니다. 이 팀 또한 최근 몇 달간 이적 시장에서는 특별한 변동이 없었고 대표팀 차출로 인한 결장 자원도 없어 이번 경기 출전 가능한 전력은 거의 완비된 상태입니다. 다만 수비진에서 뒷공간이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자주 나타났고 리그에서 다실점 경기가 반복된 것이 불안 요소입니다. 이런 약점은 가와사키 프론탈레의 다채로운 공격 전개와 빠른 측면 침투를 상대로 상당히 위협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라와는 전방 압박보다 중원 수비에 치중하면서 역습과 세트피스를 통한 기회를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맞대결은 1차전에서 이미 확인되었듯이 팽팽한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가와사키가 홈에서 공격적인 전개를 펼치며 경기를 주도하겠지만 우라와 역시 한방을 갖춘 팀이기에 단순히 밀리지 않고 버티면서 역습 기회를 엿볼 것입니다. 결장자가 없는 양팀의 전력을 감안하면 전술적인 변화보다는 집중력과 세밀함이 승부를 갈라놓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정규 시간 90분 동안은 양팀 모두에게 쉽게 승리를 허용하지 않는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고 리그와 컵대회 기록 모두 접전 양상이 반복되었던 것을 고려할 때 저득점 무승부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득점은 오가겠지만 결국 그대로 균형을 허물지 못하는 전개가 유력합니다.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비셀고베와 요코하마 FC입니다. 비셀고베는 이번 8강 2차전을 반드시 잡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1차전에서 요코하마 FC에 0대2로 패하며 불리한 출발을 했지만 홈에서 열리는 이번 경기에서는 주전 자원을 총동원해 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최근 이적 시장에서 에릭이 임대 복귀하며 공격진 뎁스를 보강했고 오사코 유야와 무토 요시노리 같은 주축 공격수들은 변함없이 전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상 결장자가 공식적으로 보고되지 않았고 대표팀 차출 역시 핵심 자원을 피하면서 경기력에 큰 타격이 없는 것이 비셀고베의 강점입니다. 실제 1차전에서도 점유율과 슈팅수에서 크게 밀리지 않았고 단지 골 결정력에서 아쉬움이 드러났습니다. 상대가 라인을 내려 단단히 수비하는 상황에서도 박스 안에서의 파괴력이 미흡했던 만큼 2차전에서는 에릭과 오사코를 중심으로 세트피스와 측면 침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리그에서도 접전 속에서 꾸준한 득점력을 유지하고 있어 홈 경기에서 초반 기세를 잡을 경우 분위기를 크게 바꿀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번 일정은 체력적으로 큰 공백 없는 3일 간격의 연속 경기라 정상적인 로테이션 가동하에 컨디션 저하 또한 최소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요코하마 FC는 1차전에서 효율적인 공격 전개로 짜임새 있는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조아오 파울로와 오구라 히나타, 이토쇼, 3명이 전방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며 단 2차례 주요 찬스로 2골을 만들어내 비셀고베를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원정 성적과 전력의 기복을 고려했을 때 2차전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요코하마 FC는 이번 대표팀 차출에서도 핵심 자원들이 빠지지 않았고 1차전과 동일한 베스트를 가동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지만 수비진의 경험 부족과 배후 공간 취약성은 여전히 약점으로 꼽힙니다. 특히 리그에서는 원정 경기에서 실점률이 높고 세트피스 수비가 흔들리는 장면이 자주 연출되었습니다. 공격에서는 조아오 파울로의 개인기와 오구라의 침투가 위협적이지만 원정이라는 환경에서 그들의 영향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경기를 치르는 사이클이 짧아 피로 누적이 가중될 수 있으며 이는 리그와 병행 중인 상황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요코하마 FC가 비셀고베를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초반부터 수비 집약도를 높여 실점을 최소화하고 역습 중심의 효율적 전개를 이어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번 경기는 초반부터 비셀고베가 주도권을 쥐고 밀어붙이는 흐름이 예상됩니다. 1차전에서 실점을 허용하고 무너진 뒷공간을 메우기 위해 요코하마 FC는 단단한 블록을 형성하겠지만 홈 이점과 공격 자원 활용도를 높이는 비셀고베의 공세를 막아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오사코와 무토라는 경험 많은 공격수 조합에 에릭이 더해지면서 전방의 무게감은 한층 더 커졌고 미드필드에서도 세밀한 빌드업과 중거리 옵션을 통한 다각적인 공격 루트가 준비된다면 득점은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요코하마 FC는 역습을 통해 조아오 파울로나 오구라가 한 골을 기록할 수 있으나 지속적인 압박과 후반 체력 저하 국면에서는 다득점을 허용할 여지도 큽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 8강 2차전은 비셀고베가 홈에서 공격 전개를 주도하며 승리를 가져가고 요코하마 FC가 한 골을 만회하더라도 전체적인 주도권은 비셀고베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큽니다. 비셀고베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추가적인 조합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경기에 대한 분석에는 100%는 없습니다. 다만 한 달 동안 가계부를 봤을 때 수익권이냐 아니냐의 차이로 프로토는 많이 좌지우지됩니다. 제가 매일 적중할 수 없겠지만 최대한 적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